네, EV6 메리디안 앞 도어 스피커 베이스 우퍼죠. 베이스가 여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도어 트림을 뜯으면은 이렇게 예전과 같지 않게, 예전에는 이 부분이 비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음을 해줬어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음을 원하기는 하는데, 이 플라스틱의 이 울퉁불퉁한 면 위에다가 방음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연비 떨어지고. 그래서 별로 방음을 권하지는 않지만, 소리는 마음이라고 방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스피커의 주변에 스폰지가 장착되어 있고, 스폰지의 가운데가 약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지금 서라운드 바깥쪽에 이제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자국, 이것은 도어 트림이 정확하게 여기에 눌려져 있다. 즉 도어 트림하고 이 스피커의 간격이 하나도 없게, 그 사이도 소리가 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스펀지를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순정은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커를 바꾸면 우리가 아대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스피커를 교체하면 이 스피커의 높이가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마그네트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자체가 다르면 이 도어 트림하고 높이가 안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으로 음이 새거나, 교체된 스피커를 도어 트림 여기에 딱 맞았다 하더라도 이 스펀지를 붙여주지 않으면 이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어 트림과 스피커가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왜? 순정처럼 미리 설계돼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이로, 이게 도어 트림이고 이게 스피커라면은 이게 안 맞으면 당연히 이 사이로 음이 새는 것입니다. 그럼 내부에서 음이 옆으로 새 나가서 도어 트림을 울려서 소음이 생기겠죠. 공명을 하게 되고 이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교체해 줄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스펀지, 쿠션 스펀지를 대서 음이 새나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튜닝을 할 때 이제 원래 있는 배선의 새로운 스피커에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스피커가 물론 순정형 키트로 나온 것은 낮은 가격을 좀 가격이 높게 하기 때문에 굳이 순정형으로 나오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스피커를 장착해 주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정형은 잭 바이 잭으로 해서 끼울 수는 있지만 성능은 떨어진다, 가격 대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데, 자, 그러면 사제 스피커를 여기다 달면 사제 스피커의 단자, 스피커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기본적으로 땜을 해서 원래 순정 배선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제 스피커의 단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잠깐 팁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컬 ES165K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여기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이 단자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를 장착할 때 이렇게 반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장착하는 것이 원래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이 단자가 이 밑에 쪽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게, 정 가운데에 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자동차의 이 플라스틱 내벽은 유리가 움직이는 부분인데 물이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물이 들어가서 여기에 두 개가 맺힐 수 있고, 그러면은 녹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쇼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장착할 때는 항상 얘가 아랫부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밑에 부분에 단자가 있으면 안 되고 옆부분이나 윗부분에 단자가 있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카오디오 샵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일반 카오디오 샵에서 작업해 온 차량들을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잘못 신경을 안 써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전에 이 스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헤드만 카오디오는 따로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스펀지를 따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된 인치에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스피커가 바뀌었을 때 전부 다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야 소리가 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주문해서 하는 것은
헤르만 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원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세심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장사 안 하죠. 그냥 덮어주죠. 자, 아무튼 앞도어 스피커는 6.5인치로 베이스 우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센터 스피커와 트위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M자라고 써 있죠. 메리디안이라고 해서 사이드 측면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실제로 트위터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넣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볼 것은 이제 트위터, 여기 M자라고 써 있죠. 메리디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리디안 브랜드가 소리가 좋냐 나쁘냐라는 것은 사실은 순정 외장 앰프를 장착하는 자동차 회사의 의도를 보면 이 소리가 좋을 건지 나쁠 건지는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피커가 많거나 그 다음에 소리가 좋다고 해서 차가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들을 갖다가 쓰면서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대신에 소리가 나쁘냐 그러면은 순정 아무것도 없는 옵션보다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절대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아마도 사운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순정 외장 앰프의 옵션을 선택했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다가 순정 그대로 트위터를 넣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순정 그대로 트위터를 넣으면은 튜닝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중저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특성이 방향성을 거의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트위터는 고음역대, 즉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각도에 따라서 자체가 급격하게 내 귀에 적게 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할 때 고음을 좋게 들으려면은 대시보드 위에다 올려서 듣는 이유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내 귀에다가 바로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에 있으면은 이 운전자의 자세에 따라서 고음을, 여성 운전자나 그 다음에 몸집이 좀 작으신 분, 그 다음에 핸들에 가까이 붙어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덩치가 있고 키가 크거나 뒤로 빼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트위터가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거의 내 귀하고는 6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12km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음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나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드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드레인지인데요. 대시보드 좌우측에 약 2.5인치, 3인치는 약간 안되고 2인치보다는 약간 큰 상태의 중역대,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 대역을 출력하는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우퍼, 이렇게 3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블록도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3웨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소리가 좋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운드 스테이지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지, 이렇게 미드레인지를 따로 하는 것이 소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카우디오를 하이엔드로 튜닝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미드레인지를 이걸 세워서 여기에다 올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3웨이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카우디오를 착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카우디오는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컬 대역, 사람 목소리 대역이 내 귀를 향해서 직접 쐈을 때 생각보다 고속주행할 때 소리를, 음량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럴 때 귀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그 직접 음이 좋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스피커가 너무 가깝습니다. 가까운 데서 중고음이 그 정도로 세게 들어오면은 귀를 혹사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역을 위로 올리지 않아도 DSP를 써서 음상을 여기에다 만들어주면 중역을 하는 것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웨이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웨이하고 2웨이하고 튜닝을 잘 해놨을 때 어느 쪽이 좋냐?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소리를 아주 작게 부드럽게만 듣는 사람이라면 3웨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이라면 3웨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센터 스피커입니다. 센터 스피커는 3인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센터 스피커에서는 중음역대의 주파수만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데 음상, 그 다음에 사운드 스테이지 가운데에서 나오는 사람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모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온 사진이 있어서 기아자동차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을 한 장 올려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운전석에서 들을 때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은 가장 청취하기 좋은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SP로 튜닝을 하거나 잘 튜닝된 사운드라면 내가 여기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센터 스피커는 무대인 것이죠. 자, 이 무대에서 나오는 가수의 노래는 모노입니다. 이 노래가 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노래를 부른다면 내 시선도 분산될 뿐만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는 센터에서 나와서 모노로 음이 움직이지 않고 모노로 들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라는 것은 이 좌측과 우측에서 고음역대의 악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센터 스피커에서는 고음이 안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하게도 3인치이기 때문에 저음 역시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을 하면 거꾸로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저음을 너무 낮은 대역까지, 예를 들어서 150Hz라든지 100Hz까지 재생을 해버린다면 전체적으로 모노 같은 사운드를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 스피커에 부담이 가서 좋은 설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 스피커는 중역대만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자, 이 센터 스피커가 없어도 DSP로 튜닝을 했을 때 사운드 스테이지가 한가운데에다가 여기에다 딱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센터 스피커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문은 사실은 마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센터 스피커가 있거나 없거나 고객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잘 튜닝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센터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고객은 여기에 센터 스피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센터 스피커가 지금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고객은 반드시 센터가 없어서 약간 이상한데요 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음상으로 듣는 소리와 실제 스피커에서 나는 실제 음하고의 느낌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귀가 좋아야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소리는 항상 마음이 반절이다라는 것이죠.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은 훨씬 더 보컬에, 즉 아나운서먼트라든지 보컬이 훨씬 더 명료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DSP로 튜닝할 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어에 있는 스피커,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이 센터, 그 다음에 이 트위터의 위상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스피커는 가능한 한 적을수록 원래 소리는 간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스피커가 많으면은 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시끄럽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위상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센터 스피커까지 다 살펴봤고, 이제 남은 것은 뒷스피커는 그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서브우퍼와 순정 앰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우퍼는 아주 고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르디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트렁크의 한가운데 밑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6.5인치가 장착되어 있고 자체는 이 측면으로 나오고 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듀얼 보이스 코일,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가 아마 4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듀얼 보이스 코일인데 출력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막혀 있는 데서 나오는 저음은 웅웅거리는 저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단단하거나 파워풀하거나 타격감 있는 우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자, 그건 소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음도 음질이 있습니다. 서브우퍼도 레벨별로 소리가 다 다릅니다. 물론 그것을 박스 우퍼를 달면은 그 다음에 출력 높은 걸로 하고 튜닝을 잘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무튼 현재 상태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타격감이 있거나 단단한 저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우퍼를 끄집어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듀얼 보이스 코일로 되어 있고, 실제 6.5인치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포트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포트로 나오고 위쪽으로도 나오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쳐줄 때 나오고 밑으로 들어갔을 때 뒤로 포트로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고, 이 포트라는 것은 원래 30Hz 이하 초저역을 출력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이죠. 왜? 겉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저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 위에 지금 덮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태고 다 막혀져 있는 상태죠. 이것이 내 앞에까지 오려면은 기본적으로 공진을 어떻게 시킬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순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공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적당한 저음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앰프입니다. 앰프가 지금 뒷좌석, 그러니까 운전석의 뒤쪽 좌석에 시트 하단에 이렇게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1채널이고 출력은 약 저 정도만 35W 정도 출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이 어디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자, 이것을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